자, 시작해 봅시다. 지난주에도 얘기를 좀 드린 것처럼 공통진도 범위를 좀 하고요. 그리고 자기 범위가 좀 안 들어가도 문제 풀고 좀 이런 식으로 해서 오케이 하도록 할 테니까 오늘은 파동을 간섭 부분까지 조금 나간 다음에 앞쪽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연력학 니네 들어갔었나 이수신고? 그래서 연력학이 좀 필요한 친구들은 연력학도 좀 하고 상대성 이론 들어갔었나? 상대성 이론도 조금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 푸는 시간도 주고 다른 친구들도 진도 나가는 친구 있고 우선 여기 연력학하고 연력학 들어가는 학교 이번에 안 들어간다며. 연력학 들어가요? 그러면 이거 끝나고 간섭을 하고 연력학을 좀 할게요. 알겠지? 그러면 뭐 자기 파트가 아닌 사람은 좀 공부 좀 하면 되고 그리고 내가 마더통사라고 얘기했나 지난주에? 마더통 얼른 사와. 고3 마더통 사서 풀어야 돼. 알겠죠? 그리고 공지사항 다음 주에도 한번 공지하겠지만 11월 16일 날은 수업이 없습니다. 한 주 휴강이에요. 이유가 뭐냐면 선생님 수술해요. 선생님 뭐 그때도 얘기했지만 무릎 수술을 해서 선생님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는 아마 목발 짚고 올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올 건데 그날은 조금 힘들거든요. 그래서 다다음 주에 좀 문제를 좀 다량으로 좀 많이 내줄 테니까 마더통을 좀 많이 풀으셔야 돼요. 이번에 사실은 오늘도 뭐 시험지 갖고 온 친구들도 보면 결국은 대부분 다 수능 문제예요. 뭐 원양용어도 마찬가지고 뭐 두정고도 그렇고 뭐 학교 선생님 프린트 내준 거 있긴 하지만 특히 니네 삼성고는 아예 대놓고 뭐 여기서 똑같은 문제가 한 3-4문제가 그냥 눈에 보이더만. 그죠? 그래서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내가 문제를 많이 푸는 건 별 의미가 없어. 난 잘 풀어. 봐서 알잖아. 그지? 니네들이 잘 풀어야지. 그럼 니들이 많이 풀어야 돼. 알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숙제를 조금 이빠이 내드렸어요. 어디가 숙제였냐면 자 309페이지부터 325까지가 우선 숙제였습니다. 맞죠? 그죠? 더 있었는데 우선 거기부터 점검을 할게요. 전반서도 숙제였죠? 왜 안 했어? 했어? 안 했어요. 야 그럼 우선 309부터 얘들아 309부터 325까지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309부터 325. 잠시만요. 자, 몇 번이요? 1번이요? 네, 1번. 또 몇 번이요? 8번. 8번. 또 15번 쭉쭉 얘기해 보세요. 15번. 자, 또 풀어본 사람 재혁이 없어요? 안 풀었구만. 그죠? 재현이는 안경 딱 근처하지 말고 빨리. 풀었어 안 풀었어? 풀어야 돼. 오케이? 몇 번? 19번. 자 그러면 질문 나온 것만 우선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좀 얘기할게요. 거기 1번부터 한번 봐봐. 1번부터. 자 우리가 선생님 한번 얘기했었는데 얘들아 1번 소리는 대표적인 종파야. 그래서 얘를 뭐라고도 하냐면 소밀파라고도 해요. 쉽게 말하면 뭐가 있냐면 여기가 밀이야. 듬성듬성 소야. 여기가 또 밀이야. 듬성듬성. 그 다음에 여기가 밀이야. 자 그래서 말해봐. 밀에서 밀까지가 바로 한파잖아. 됐죠? 그래서 거기 309페이지 보면 A가 바로 뭐냐면 이게 파장입니다. 파장. 됐죠? 그럼 오실로스코프라는 게 뭐냐면요. 원래 얘들아 진동이 영어로 오실레이션이야. 이 진동을 측정하는 장치를 오실로스코프라고 해. 니네 병원에서 이런 거 본 적 있잖아. 심장박동 띠리꼬르꼬르 띠리꼬르꼬르 띠 좋겠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지? 이게 오실로스코프야. 알겠지? 근데 지금 보니까 공기가 밀항구과 밀항구 A는 파장인데 지금 보니 이 마이크를 통해서 음파가 이렇게 촥 하면 여기서 전자기류도가 일어나서 여기서 전압이 이렇게 발생하는 걸 통해서 뭘 알려준 거냐? 이게 바로 주기야, 주기. 그러니까 밑에 보면 주기가 얼마야? 4초라는 거 알려줘. 정확히 하면 마이크로세크거든. 근데 마이크로도 귀찮으니까 그냥 뭐라고 할까? 그냥 초라고 하자. 됐죠? 그래서 A가 바로 음파의 주기가 아니라 파장이고요. 됐죠? B가 바로 주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됐죠? 그럼 D것도 벌써 틀렸네. A와 B의 곱은 음파의 속도다. 얘들아, 음파의 속도는 진동수 곱하기 뭐야? 파장이지. 그죠? 진동수 곱하기 주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디귿도 지금 틀렸어. 자, 그럼 A가 짧을수록 B도 작아진다라고 했는데 잘 봐봐. 일단 이런 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되게 아이들이 많이 좀 헷갈리나 봐. 봐. 지금 알아둬야 돼. 소리는요. 자, 지난번에 얘기해 줬어. 정확히 얘기하면 소리는 보통 매질과 온도에서 결정돼. 매질과 온도에 의해서 속도가 결정돼. 온도에서. 그럼 얘가 지금 뭐 A를 바꿨다고 했지 뭐 매질이나 온도를 바꿨다는 얘기는 없거든요. 그럼 얘가 짧아지면 얘도 뭐야? 짧아진다 이 얘기지. 뭔 얘기지 됩니까? 그러니까 답은 니은만 맞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됐어요. 자, 집중하고 자 넘겨서 8번으로 갑니다. 자, 이것도 지금 애들이 좀 속은 거야. 엄마 다시 봐봐. 스넬 법칙 다시 한번 해볼게. 엄마 스넬 법칙 다시 한번 해볼게. 자, 1에서 2로 들어갈 때 굴절만 나머지 뒤집히고요. 결국 요 B가 속도의 B, 여기가 파장의 B인데 사실 선생님 여기다 왜 입사각과 굴절각을 안 쓰나요? 라고 하는데 사실 이럴 때는 굴절이 안 돼. 무슨 얘기냐? 봐. 여기가 경계면이고 여기가 법선이야. 근데 만약 빛이라고 할게. 여기 뭐 물결파인데 빛이 만약 이렇게 입사해봐. 그럼 입사각이 빵도야. 그럼 굴절각도 뭐야? 빵도야. 네? 오케이? 현민이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엄마 다시 봐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지금 지난주에 한번 얘기했던 거야. 만약 자동차가 이렇게 가. 근데 자동차 바퀴가 이렇게 가고 있어. 근데 여기가 아스팔트고 여기가 모래야. 그럼 얘가 쫙 갈 때 문제는 이 아스팔트와 모래에서 얘는 많이 진행을 못하지만 아스팔트는 많이 진행을 하니까 이렇게 꺾이는 거거든. 그래서 꺾이는 거란 말이야. 근데 생각해봐. 만약 아스팔트하고 모래가 이렇게 돼 있어. 여기가 아스팔트 모래인데 애가 만약 이렇게 가봐. 바퀴가 이렇게 가봐. 현빈아. 그럼 둘이 동시에 오지? 안 꺾여. 그러니까 얘가 지금 그거야. 자, 그래서 8번 봐봐. 원에서 A의 파면. 자, 저희 파면 또 얘기하고 오늘도 또 나와야 돼. 파면 이게 파면이야. 자, 매질의 위상, 즉 위상이 같은 애들 연결하는 거. 보통 실선은 바로 마루를 연결하고요. 점선은 고를 연결하고 다시. 그래서 이 파면, 영어로도 좀 알아두세요. 파면이 영어로 웨이브 프론트입니다. 웨이브 프론트인데요. 웨이브 프론트는 파의 이동 방향과 항상 수직입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가 파장이라는 걸 좀 알아둬야 돼. 자, 그럼 8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A가 매질 원투에서 경계면에서 반사된 파동 B와 경계면을 투과한 파동 C의 파면으로, 그러니까 파가 일부는 부닥쳐서 나온 거고요. 일부는 투과를 한 거야.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되겠어, 얘들아. 우리 지난 시간에도 한번 했었는데 반사라는 것은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아. 사실 이게 같다는 게 뭘까? 여기 속도도 똑같다는 얘기야. 파장도 똑같고. 그죠? 그러니까 반사파는 원래파는 똑같아야 돼. 자, 그럼 문제 풀어볼게요. 기억. A의 파장은 람다 1입니다. 맞습니다. 왜? 벽에서 경계에서 반사되고 나온 B 쪽으로 나오는 반사파가 입사파하고 파장이 똑같아야 되니까 기억은 맞는 얘기고. 자, 그럼 1에 대한 2의 굴절률. 자, 이거 여기 그냥 그대로 외우면 되죠. 1에 대한 2의 굴절률은 들어가는 입사하는 쪽의 파장과 자, 굴절하는 쪽의 파장의 어떤 비죠. 네? 근데 눈에 안 꼽힌다고 당황하지 말란 말이야. 수직으로 입사했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알겠지? 자, 이게 그러니까 이 문제를 물어본 친구들은 그림에 쫄인 거야. 그림이 이게 뭐지? 이런 거잖아. 이게 뭐예요? 이게 이런 거야, 엄마. 예를 들어 여기가 이렇게 물이 여기가 이렇게 있어. 그러니까 여기가 쉽게 말하면 실제 그림을 보여줄게. 여기가 얕은 곳이야. 여기도 밑에도 뭘 깔아놨나 봐. 그랬더니 얘가 파가 넘실 가서 여기서 일부는 파장이 짧아져서 선생님 얘기했잖아. 물결파는 깊이하고 누투비래. 얕을수록 느려. 그리고 얘가 도로 반사파가 여기서 부닥쳐서 나오는데 반사파는 파가 원래랑 똑같은 길이로 나온다는 얘기야. 이 얘기야. 당황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 봐봐. 내가 어저께 저쪽에서도 수업할 때 고이애들한테 얘기한 건데 이 분리는 뭐가 어렵냐면 이 기호나 그림이나 이런 표시가 뭘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돼.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애들이 물어보는 게 이거야. 선생님 이게 뭐예요? 씨발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뭔지 모르면 이해라는 걸 할 수가 없는 거야. 아, 이건 이렇게 물이 넘실 가는 걸 이렇게 표현해내구나 라는 걸 이해하고 있어야 문제를 풀지. 네? 사실 공부라는 게 그런 거 아니야? 남이 써온 글이나 문장이나 기호나 그래프나 그림을 해석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게 뭔지라는 걸 알려면 이걸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지. 자, 그럼 지금 진동수 선생님 지난 시간 졸라 많이 얘기한 거야. 한 번 퍼진 파는 진동수가 뭐야? 안 바뀌죠? 자, 다시 한번 해봐. 도 가면서 레미 이런 거 없어.
도가 가면 계속 도는 거야. 알겠죠? 네? 그러니까 물론 이런 건 있어. 그냥 보기 봐봐. 엄마. 물론 이런 거 있어. 우리가 보통 소도 여기 봐. 오늘 또 할 거야. 파동의 세기. 세기가 영어로 뭐야? 기훈아? 자주 쓰는 영단어인데. 강약 혹은 세기. 자, 인텐시티라는 거지. 네? 강도, 세기라고 하는데 파동의 세기는 진동수와 진폭의 제곱에 비례해. 자, 소리로 말하면 이 진동수가 소리의 높이야.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소리의 세기야. 진폭이 세기야, 세기. 단위도 얘는 헤르츠고요. 얘는 단위가 데시벨이야. 너들 들어봤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 10데시벨하고 20데시벨이 딱 10배 차이야. 20데시벨보다 30데시벨이 10배 차이야. 그러니까 10데시벨보다 30데시벨이 100배 차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애가 야! 했어. 그럼 귀 아파 새끼야. 할 때 이거 진짜 아픈 거야. 소리가 센 거야. 왜? 그럼 진폭이 세게 되니까 아픈 거야. 그럼 선생님 이러면 귀 아파. 이것도 같은 거야. 오케이? 그럼 말해봐. 보통 우리가 파가 퍼질 때 어떻게 볼까? 내가 여기서 야 하면 내 소리가 이렇게 퍼질까? 아니야. 사방으로 퍼져. 그럼 보통 파들은 어떻게 되냐 알아도 구면파야. 퍼질 때. 그럼 구면파가 이렇게 퍼져. 그럼 잘 봐라. 여기 별빛이 4마리가 왔다고 할게. 근데 얘가 거리가 2배로 멀어져 봐. 여기가 R인데 거리가 2배로 멀어져 봐. 그럼 파를 받는 표면적이 4배나 커져요. 그럼 단위 면적당 파를 받는 게 하나로 줄어. 4개에서. 네? 그래서 이런 거 본 적 있냐? 별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해서 별빛의 세기가 약해진다. 이건 정확히 하면 파동식이야. 네? 그럼 말해봐. 소리가 이렇게 퍼져. 그럼 얘가 바뀌진 않을 거 아니야. 느낌 오죠? 그럼 뭐가 바뀌는 거야? 얘가 줄어드는 거야. 그러니까 소리가 뭐야? 멀리 갈수록 소리가 약해지는 거야. 도 하면 레미가 아니라 도 자체가 멀리 들면 잘 안 들려 이런 거지. 뭔 얘기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의 파들은 사실 다 대부분 다 구면파야. 그러니까 멀어지면서 파동의 세기가 약해지는 거지. 오케이? 사실 멀어지면서 파동의 세기가 강해지게 하는 방법, 그러니까 약해지지 않는 방법이 있어. 혹시 알아? 네, 바로 간섭을 시키면 돼. 간섭을 시켜갖고 굉장히 강한 파를 만들면 되는 거야. 네? 그게 바로 레이저야. 그래서 레이저는 뭐 할까? 빛이 쉽게 말하면 잘 퍼지거나 세기가 약해지지 않아. 그리고 레이저는 얼마나 직진성이 좋냐면요. 달에다가 거울을 부착해놓고 지구에서 쏘면 갖다 부딪혀서 돌아옵니다. 네, 그 정도로 직진성이 좋아요. 오케이? 네. 자, 그래서 답은 디귿은 틀렸다. 됐죠? 자, 그 다음 15번으로 넘어갑니다. 15번. 자, 15번. 자, 15번. 이거부터 한번 해볼게. 쫄지 마. 엄마 쫄지 마. 엄마. 좀 이런 얘기 했어. n 사인 세타, n 람다, n 속도는 일정이야. 이거 다 한통속이야. 얘네들 다 한통속이야. 특히 선생님 물결파는 뭐가 핵심이냐고 하면 물결파는 바로 이 파장이 핵심이야. 그러니까 어떤 애가 파장이 길어. 그 얘기는 불줄률이 짧은 곳이야. 거기가 작은 곳이야. 어떤 애가 파장이 길어. 그럼 거기서 각도 크고 속도도 빠른 거야. 네? 자, 그럼 니네 말해봐. A 영역하고 B 영역 중에서 어디가 파장이 길어? 눈으로 확인해봐. B가 더 길죠? 당연한 얘기지. 그죠? 자, 그럼 말해보세요. 지금 영역 A에서 영역 B로 가면서 진동수 F를 썼더니 파장이 람다 제로고, 자, B에서는 람다가 2분의 3배로 커졌어요. 그럼 선생님 얘기했잖아. 여기 있잖아. 각도 커졌다고. 얘가 커지면 각도 커지는 거야. 뭔 얘기인지 이해돼요? 자, 그러니까 니은 세타 A하고 세타 B 중에 누가 크다? 세타 B가 크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럼 물의 깊이가 얕고 달라지는 것은 물별, 그렇죠. 자, 거기다 준 거 봐. 물의 깊이, 또 써보자 그냥. 물의 깊이가요. 물의 속도를 결정합니다. 깊이가. 그러니까 깊이가 달라지면 쉽게 말하는 거야. 불절이 생기겠죠. 속도에 차가 생기니까. 됐습니까? 야, 그리고 이 지극 같은 건 좀 센스야. 니가 봐봐라. 지금 영역 A도 보면 진동수를 F에서 EF로 옮겨봐. 그럼 파장이 왜 반으로 잘라둘까? 야,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봐봐봐. 봐봐봐. 어차피 깊이가 안 바뀌는데 깊이가 안 바뀌는 똑같은 A 영역에서 속도는 그대로야. 그런데 진동수를 2배 해봐. 그럼 파장은 2분의 1로 줄어들어야지. 뭐.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럼 말해봐. 재현아, 기억은 얼마니? 영역 B에서 진동수를 2배 하면 파장은 2분의 1배 되니까 얼마? 4분의 3람다 제로가 되는 거지.
어렵지 않죠? 됐습니까? 됐습니까? 그럼 선생님 이거는 도대체 여기 봐. 어떤 식으로 그림이 된 건가요? 사실 궁금하잖아. 이거 안 궁금하나? 나만 궁금한가? 그럼 이렇게 돼요. 지금 여기가 봐. 여기가 지금 파면, 여기가 지금 파면 이거 오는 거야. 여기가 지금 파면이야. 그럼 이걸 옆에서 보면 꿀떡 이렇게 해서 온 거야. 그럼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파면은 항상 파의 이동방향 수직이야.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여기다 법선을 이렇게 때려. 그럼 여기 각도가 지금 딱 요게 입사각이죠. 여기 입사. 됐습니까? 굳이 얘기를 하자면 이게 작년 수능에 나왔거든.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얘는 여기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됐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됐단 말이야. 맞아요, 안 맞아요? 네? 그럼 얘도 어떻게 되냐? 파의 이동 방향과 서로 수직이니까 얘는 이 법선을 좀 잘못 그렸어. 예쁘잖아. 그러면 이렇게 할 때, 그죠? 왜 여기를 그렸어요? 그럼 다 맞췄네. 여기라고 했을 때, 그죠? 그럼 여기다 이제 법선을 이렇게 펴. 그죠? 됐습니까? 그럼 요게 입사각이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된 거야? 요 새끼하고 또 여기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일치해. 그럼 여기가 불적이 좀 커진 거야. 오케이? 미안해, 그림이 좀 안 예뻐. 아무튼 오케이? 네?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까지 그릴 필요는 없지만 이걸 보면 여기가 짧고 여기가 기니까 여기가 각도 작고 여기가 각이 크겠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알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19번으로 갈게요. 야, 니네 왜 17번 안 물어보냐? 네, 모든 학원의 아이들이 다 17번을 물어보는데 하은이 17번 됐어? 어려울 텐데 이 문제. 야, 안 푼 친구들 빨리 17번 풀어봐. 되게 어려워. 풀어봐. 되게 어려워. 왜 이걸 질문 안 해? 모든 학원 애들이 질문하는 건데. 자,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요. 엄마 여기 봐봐.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지금 물결표가 이렇게 가고 있는 거야.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건 뭐 불절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거야. 봐봐.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진폭은 어차피 줬어. 얼마야? 0.05야. 네? 근데 이 그래프가 그러니까 너희들 이과잖아. 이 그래프를 이해할 줄 알아야 된다고. 지금 보면 옆에 있는 거 보면 x축이 이렇게 돼 있어. 야, x축이 이렇게 돼 있어. x축이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 여기가 x축이 무슨 얘기냐면 여기 가운데 이게 x축이잖아. 지금 여기는 움푹, 여기가 볼록, 움푹 이거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럼 말해봐. 여기가 가운데고 여기가 움푹 됐는데 거기가 얼마야? 여기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러니까 니들이 체크할 건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위치상이. 됐어요? 기억이 돼? 여기서 보면 이걸 여기 단면 이렇게 본 거야. 움푹, 볼록, 움푹 이렇게 된 거야. 그럼 또 말해봐. Y축을 보면 Y축도 이렇게 됐어. Y축도 똑같아. 그럼 어떻게 된 거냐? 여기 Y축을 보면 여기가 Y축이면 옆에서 본 거야. 움푹, 위로 볼록, 움푹 이렇게. 돼? 근데 여기가 얼마로 나와? 얘들아 여기가 얼마로 나와 있어? 여기가 루트 3이야. 여기가 루트 3이야. 그럼 잘못 그렸다. 돼? 자, 그럼 내 말해볼래? 엄마, 니네 말해볼래? 야, 니네 말해볼래? 여기가 1이고 잘못 그렸다. 여기가 루트 3이야. 그럼 여기가 얼마야? 2 아니야? 그럼 여기 각도 얼마야, 주하나? 그럼 잘못 그렸어. 미안해. 30도죠? 돼? 그럼 우리 파장 구할 거야. 얘들아, 우리 파장 구할 거야. 파장이 뭔지 알아? 이게 파장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파장이야. 그럼 우리는 요 길이를 구해서 2배를 하면 되는 거야.
됐어요? 자 그럼 삼각형편에 자 여기 말해봐. 여기 1이고 요 길이가 1이고 여기 각도가 30도야. 그럼 완전 잘 못 그렸다. 그럼 여기다 사인 때리면 요 길이 나올 거 아니야. 다시 한번. 여기가 30도고 여기가 지금 여기가 30도고 여기가 지금 1m고 여기가 1m고 우린 지금 이걸 쳐야 돼. 그죠? 그럼 1 곱하기 사인 30이니까 얼마야? 2분의 루트 3이죠? 그러니까 요 길이가 2분의 루트 3이야. 요 길이가. 얘들아 요 길이가 2분의 루트 3이야. 요 길이가. 그럼 파장은 2배니까 얼마야? 루트 3이 되겠지. 빨리 그려봐. 아이 미과야. 되십니까요? 자, 그럼 넘겨서 19번으로 갑니다. 19번. 자, 질문이 들어온 19번으로 갑니다. 자, 다시 써볼게요. 우리 다시 써볼게. 1에서 2로 들어갑니다. 자, 입사각, 굴절각. 아이고, 1에서 2로 들어갈 때 굴절만 거꾸로 뒤집힙니다. 입사각, 굴절각. 자, 그 다음에 속도, 하자. 됐었죠? 근데 선생님 이거 얘기했었어. 엄마, 여기 봐봐. 이거 얘기했던 거야. 자, 봐. 다시 안 되는 사람 또 얘기해봐. 요렇게 갑니다. 자, 여기가 깊은 곳이고요. 한 번만 그려보면 돼요, 여러분들이. 자, 여기가 얕은 곳이에요. 자, 여기가 얕은 곳인데, 자, 여기가 지금 요렇게 법선이고요. 파가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여기 수지. 그럼 여기가 입사각이고요. 여기가 굴절각이야. 근데 선생님 그 얘기했잖아. 엄마, 절대로 여기 안 줘. 절대로 여기 안 줘. 그럼 여기가 I, 여기가 90마이너스, 여기가 90이니까 여기가 I야. 그래서 여러분 알아두세요. 경계면과 파면이 이루는 요 사이의 각이 입사각이야. 거기 봐봐 19번. 그럼 명역 1에서 입사각이 얼마야? 45도인 거야. 되니? 현빈이 무슨 말 이해되니? 그럼 또 말해봐. 악수해. 빨리 악수해. 내 자고 그래. 깊이 감지 마. 3초 이상 눈 감기 없기. 알겠어? 자는 걸로 간주할 거야. 알았어? 나 고등학교 때 우리 반에 펜 돌리고 자는 애가 있었어. 그게 제일 자는 자세가 이 자세야. 이렇게 자. 그러니까 내가 보기 깊은 잠은 못 자는데 선잠은 자는 것 같아. 근데 자. 이러고 자. 그러다 이제 선생님이 하도 이제 요동이 없으면 너 자냐? 그러면 이제 보통 애들 막 놀랄 텐데 걔는 이제 딱 내가 담대하게 아니요 머리가 아파서요. 그잖아. 근데 이 새끼가 진짜 감동스러운 게 뭐냐면 쉬는 시간에도 이러고 자. 그 애들이 엎드려 자라. 그랬더니 뭐 했는지 알아? 안 돼. 버릇돼. 이 정도면 자게 해줘야지. 야, 이 정도 노력이면 씨발 자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잖아. 이 정도의 어떤 저거면은 치열함이면 씨발 자는 거 뭐라고 하지 말아야지. 근데 뭐 존나 성의 없이 그냥 졸리면 이러면 그잖아. 참고로 나 진짜 라떼 되게 싫어하는데 선생님이 고등학교 1학년이 1994년이야. 나 아직도 잊지를 못해. 역대 지금까지 우리나라 관측 기후 역사상 넘버 3 안에 드는 가장 더운 여름이었어. 선생님 고등학교 1학년 때거든. 내가 왜 잊지를 못하냐면 이때 미국 월드컵을 했어. 돼? 근데 학교에서 남고 다녔는데 월드컵을 볼 때 너무 더워서 다들 우통 까고 그냥 남고니까 그러고 막 축구를 봤을 때 기억이 있단 말이야. 돼? 근데 웃긴 게 뭐냐면 학교에 선풍기가 2대 있었단 말이야. 근데 선풍기가요 양쪽에 2개 있는데 한 대는 망가졌는데 한 대는 안 켜. 왜 이렇게 안 킬까? 너무 더우면 선풍기가 의미가 없어. 왜? 더운 바람이 오잖아, 씨발. 그잖아. 돼? 그러니까 이때는 진짜 뭐 공부를 떠나서 그냥 막 축축 늘어지는 거야. 그게 뭐 했는지 알아? 내가 아직도 잊지를 못해. 집에서 뭐 갖고 왔냐? 빠켓을 갖고 왔어. 빠켓. 이 빠켓 알아? 이렇게 양은 빠켓 이런 거. 양철로 된 빠켓 있잖아.
쉽게 말하면 발 담글 수 있는 양철 바켓 있잖아. 이걸 가져갔어. 돼? 그래갖고 뭐 했는지 알아? 찬물 거기다 담아놓고 발 담아놓고 공부했다니까. 물론 나만 그런 게 아니야. 다 그랬어 애들. 진짜 라떼지. 그런 거 있잖아. 어떻게든 뭐라도 조금 더 해보려고 엄청 노력했던 기억이 난다니까. 정말로. 네?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선풍기도 안 켜고 그 더운 여름에 공부를 했다는 게. 그잖아. 근데 이게 되게 웃겨.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이 정도면 거의 뭐야? 인권 유린이야, 씨발, 이거는. 근데 그때는요, 그게 너무 당연한 줄 알았어. 그 선생님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 야, 다 정신력이야, 이 새끼들아. 뭐가 더워? 여름이 그리고 원래 덥지, 이 새끼들아. 그잖아. 그럼, 에이, 선풍기라도 한 대 고쳐주세요. 그럼 어차피 틀지도 않는데 왜 고쳐, 이 새끼야. 그래서 닥치고 공부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공부를 했던 거야. 자, 내가 얘기해 줄까? 난 고등학교 내가 입학할 때 난 사립고등학교거든. 우리 학교 되게 유명한 학교야. 서울대도 많이 보내고 되게 유명한 학교인데 나 가자마자 정말 놀랐어. 모든 선생님들이 거의 수업을 잘 안 해. 그리고 공부를 존나게 시켜. 어떻게 하냐? 말 그대로 우리한테 존내 시키는 거야. 나 아직도 잊지 못하는 게 미분 가르치는데 한 2시간 가르치고 나머지 다 뭘까? 자습이야. 문제 풀어오라고. 그리고 문제를 숙제를 200문제를 내줘. 네? 그런 다음에 숙제 검사 어떻게 하는지 알아?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한다. 그럼 사람이 어떤 마음이 들까 주원아? 자꾸 신에게 내 운명을 의지하게 되지? 그잖아. 안 해놓고 그죠? 오늘은 안 검사했으면 좋겠다 막 이러잖아. 근데 정말 여지 없어. 딱 걸리잖아? 그러면 안 해온 대수대로 애들을 때려. 그럼 200문제인데 200문제 다 안 해온 새끼는 200대를 맞아. 네? 그럼 선생님 뭘로 맞습니까? 나 알죠 기억나. 개나리. 니네 개나리 아니? 개나리가 노랗게 필 때 이 가지가 되게 얇은데 물이 차. 그럼 얘가 안 부러져. 핑핑 소리가 나. 이걸로 한 200대 맞잖아. 그럼 다리에 빨래판이 생겨. 빨래판 알아? 빨래판? 이렇게 빨래판? 재밌어. 서로 만져주기도 해. 소리 난다 말면서 이렇게 맞아. 그럼 정말 딱 수업 시작하고 5분 지나서 숙제 검사에서 종칠 때까지 45분 동안 맞는 거야. 이 지랄을 꼭 학기 초에 해. 자, 왜 학기 초에 할까요? 겁주려고. 그러니까 애들이 무서워서 공부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파블로프의 개새끼지. 또 숙제를 내주면 이제 무서운 거야. 아, 씨발, 저 새끼 또 저러다 검사할 거야. 그러니까 무서워서 공부를 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애들이 공부를 잘하지. 왜? 애들이 혼자 공부를 알아서 하니까. 그잖아. 내가 여의도 고등학교 얘기해줬나? 나 아는 수학 선생님이 서울대 나왔어. 여의도 고등학교 다니는 진짜 명문이거든 거기. 네? 그래서 물어본 거야. 선생님, 여의도 고등학교 되게 유명한데 거기 참 좋은 학교죠. 좋은 학교래. 그래서 근데 학교 특징이 어때? 그랬는데 진짜 그 학교도 쓰레기도만. 그 사람이 나보다 2살이 많아. 용띠야. 50인데 그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학교 선생님이 모의고사 성적표 나오면 1등하고 2등하고 3등까지만 직접 손으로 준대. 자, 1등 황재현 나와, 김기훈 나와 이렇게 준단 말이야. 그리고 3등까지 준 다음에 나머지는 다 꾸겨갖고 창밖으로 던진대. 그러면 애들이 우 뛰어내려고 주워 갖고 오는 거야. 오면서 막 개새끼 말면서. 네? 심지어는 그런 적도 있대요. 반이 성적이 낮았대. 그래갖고 담임이 너무 빡쳐갖고요. 모의고사 성적표를 1등, 2등, 3등만 주고 나머지 찢어갖고 다 휴지통에다 버렸대. 그리고 애들이 막 휴지통 뒤지면서 다시 붙이고 씨발 몇 등이야 이러면서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한 거지. 자, 어찌됐든 자, 그래서 요거 또 봐봐. 자, 쫄지 마봐. 자, 졸지 마봐. 오케이? 네? 그럼 여기 봐봐. 여기서 또 봐봐. 여기가 경계면이고 여기가 굴절각인데 여기가 90이니까 여기가 90만의 굴절각이니까 여기가 바로 굴절각. 그러니까 경계면과 또 밑에 법선이 이루는 요각이 굴절각인 거야. 자, 그럼 말해봐. 굴절각이 얼마인 거야? 30도인 거야. 참 여기다 그대로 쓰자면 입사각이 45도, 굴절각이 30도. 그럼 여기도 2분의 1, 여기는 2분의 1. 그럼 슈까리 하면은 여기가 루트 2가 되겠네. 자, 문제 풀겠습니다. 우선 지금 나를 보니까 P점에서의 주기가 좋네요. 주기 몇 초예요? 2초입니다. 그럼 진동수는 얼마예요? 역수니까 0.5죠. 맞죠? 그럼 영역 2에서 수면파의 속력은 2루트 2다 하고 났는데 한번 해볼게. 수면파, 지금 수면파 영역 1에서는 파장이 2cm예요. 여기 봐봐. 영역 1에서는 얘들아, 영역 1에서는
파장이 2cm입니다. 파장이 2cm야. 2cm. 근데 주기는 우리 냅다 구했어. 주기 몇 초야? 2초야, 2초. 됐죠? 그러면 여기가 지금 얼마가 되냐면 속도가 1입니다. 아, 그럼 선생님 여기 원에서 여기 속도가 1이에요. 근데 얘가 루트 2입니다. 그럼 얘 속도는 얼마가 되는 거야? 바꾸면은 루트 2분의 1. 즉 얼마? 2 루트 2가 되겠죠. 그러니까 DN이 맞는 얘기지. 됐습니까? 현민재님, 네가 질문한 거잖아, 그죠? 자, 디귿 영역 1에서 매질 2에 정역 1의 매질에 대한 영역 2 해상이 여기 있네. 1에 대한 2. 그냥 이거 물어보는 건데 뭐. 루트 2. 됐죠? 하나도 안 한 건 아니지? 아, 그래. 다음에 많이 해와. 아, 그래. 아, 이제 슬슬 발동 걸어야지. 자, 넘겨봐. 질문 다 했냐? 하냐고, 현빈이? 됐어? 자, 하나만 더 할게. 여기 봐. 실제로 애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거 27번 별표 쳐봐. 아픈 사람 빨리 풀어봐. 자, 별거 아닌 문제인 것 같지만 난이도가 상당합니다. 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난이도가 상당합니다. 자, 거기 볼게요. 볼펜을 넣어보면 볼펜이 꺾여 보이는 거죠. 줄 봐봐. 보이는 거야. 보이는 거. 자, 꺾여 보이는 거야. 자, 그럼 여기 봐봐. 이게 별거 아닌데 어려웠나 봐. 여기 봐봐. 지금 볼펜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매질 A고 여기가 매질 B입니다. 물어볼게. 이렇게 했을 때 점선으로 그리긴 했지만 자, 기훈이한테 물어볼게. 얘들아, 여기 봐봐. 자, 기훈아, 노란색하고 점선 중에 누가 실제 볼펜이야? 이게 실제 볼펜이야. 누가 이게 실제 볼펜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있어. 매직이야, 씨발. 물에 들어가면 약간 꺾여. 그런 게 어디 있어? 얘들아, 실제 볼펜이야. 얘들아, 실제 볼펜인데 우리가 보이는 건 위로 꺾여 보인단 말이야. 그럼 이게 왜 그러냐? 이런 거야. A하고 B 중에서 누가 굴절률이 큰지를 찾아보자고. 자, 예를 들어서 얘가 굴절률이 크고 작다고 해봐. 그러면 여기 있던 물고기라고 한번 해볼게. 물고기가 이렇게 돼서 굴절률이 작으니까 이렇게 꺾고 올 거란 말이야. 근데 우리 눈은 혜태 병신이야. 우리는 직진밖에 인식을 못해. 그러니까 물고기가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지. 이렇게. 돼? 그 말해봐. 어디로 꺾여 보이는 거야? 위로 꺾여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만약 굴절률이 거꾸로 했다 해봐. 굴절률이 거꾸로 했다 해봐. 얘가 굴절률이 얘가 크다가 만약 얘가 B, A인데 이렇게 됐으면 얘가 여기가 물고기 있잖아. 그럼 얘는 이렇게 해서 여기다 이렇게 나올 거라고. 그럼 이렇게 되면 더 아래에 있다고 생각이 된다는 거지. 돼? 그래서 여기 그냥 알아도 엄마 여기 그냥 알아도 이런 거 있어. 학교에서 이런 거 가르칠 수는 없겠지만 이게 실제 깊이고요. 이게 겉보기 깊이입니다. 그럼 보통 여기를 공기라고 취급한다고 하자면 여기가 공기라고 취급한다면 보통 겉보기 깊이라고 하는데 이걸 겉보기 깊이라고 하는데 겉보기 깊이는 실제 깊이에다가 굴절률 나눈 거야. 아, 그럼 선생님 어차피 굴절률은 진공이 1이고 나머지는 1보다 크니까 무조건 공기고 여기가 공기. 사실 공기가 진공이랑 마찬가지니까 진공과 다른 어떤 물질을 여기다 넣더라도 그죠? 진공과 여기다 공기를 놨을 때 여기다 넣으면 여기다가 하면 얘가 1보다 크니까 무조건 이 깊이는 낮춰지는 거야. 네? 그래서 무슨 얘기냐? 굴절률이 더 크면 더 클수록 얘가 더 떠. 오케이? 돼? 무슨 얘기 이해됩니까? 돼? 그러니까 옆에 있는 다리가 짧아 보이는 것도 뭘까? 한번 봐. 여기 봐봐. 길이가 이만한데 위로 뜨면 요만해. 작아진다고. 짧아 보인다는 것도 뭐야? 가하고 지금 똑같은 현상인 거지. 아, 그럼 굴절률 누가 크다? A가 B보다 큰 게 아니라 A가 더 커야 돼. 아니, B가 더 커야 되는구나. 기억 꺼져. 그럼 빛의 속력은 A가 굴절률이 더 뭐하니까 작으니까 여기서 더 빨라야 돼. 이는 맞는 얘기야. 그럼 디귿도 빛이 물에서 공기로 나올 때 굴절, 그러니까 얘도 이렇게 꺾인 거지. 그러니까 다리가 위쪽으로 뜨면서 짧아 보이는 거야.
본인이 이해됩니까? 답이 그래서 니은 되기 싫다. 자 넘기겠습니다. 그럼 전반사로 갈게요. 전반사 329페이지에서 자 343페이지까지 자 전반사 질문. 너도 안 했어? 여긴 숙제 아니었어요? 그래 오늘 내줄게. 여기는 우리 전반사 지난 시간 했어 안 했어? 하긴 했지. 자 그럼 뒤로 넘겨봐. 오늘 조금이라도 진도 나갈 거야. 우선 344페이지 가봐. 엄마 344페이지 여기서 나갈 해줄 게 별로 없는데 그래도 혹시 몰라서 자 344페이지 자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자 전자기파인데 지금 이번에 저기 두종고등학교 이 전자기파 시험에 나왔어. 의외로 이런 것도 틀리면 안 돼. 선생님 틀린 시험도 있어. 우선 이름 뭐냐면 전기와 자기의 진동에서 생긴 파동이야. 됐죠? 전기와 자기의 진동에서 생긴 파동이야. 우선 사실은 뭐가 먼저는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일반적으로 전기장 진동이야. 무슨 말이냐? 전기장이 이렇게 만약 진동을 해. 전기장이 만약 이렇게 진동을 해. 자, 보통 전기장을 E라고 써요. 네, 그럼 봐. 이 전기장의 진동을 우리가 이렇게 시간이나 혹은 위치에 대해서 표시를 하자면 전기장의 진동이 이렇게 되는 거야. 네? 근데 선생님 이 전기장 진동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보기만 해. 자 여기 교류가 있어. 그리고 여기다 축전기라는 판을 이렇게 금속판을 두 개 놔둬. 그리고 여기에 전압이 요렇게 생겨. 이걸 교류라고 해. 그러면 이런 식이 있어. 요 사이의 간격을 D라고 하면 그냥 보기만 해 안 나와. V는 ED라는 식이 있어. 그럼 이 안에 있는 D라는 간격 속에서 전압이 계속 이렇게 바뀌면 전기장도 이렇게 바뀌어. 전기장이 이렇게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 플러스고 마이너스면 전기장이 이렇게 생겨. 이걸 플러스 2라고 하면 처음에 전기장이 약해. 근데 얘가 이렇게 전기가 강해지면서 여기가 강해져. 그럼 전기장이 강해져. 그럼 여기 강해지는 거야. 그럼 얘가 또 약해져. 또 반대로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고 또 반대로 자기장이 전기장이 계속 생겨. 이렇게 진동을 하는 거야. 돼? 그러니까 얘들아 전기장 진동식은 되게 간단해. 집에 가서 고무장갑 끼고 에버라이트 막대 이렇게 마찰식 막 흔들어. 그럼 전기장이 변하는 거야. 알겠죠? 근데 문제가 있어. 엄마 전기장이 변하면 자기장도 같이 변한다. 근데 선생님 왜 그림을 이렇게 그렸습니까? 전기장과 자기장의 진동 방향은 서로 수직이야. 그러니까 전기장과 자기장의 진동 방향은 서로 수직이에요. 오케이? 됐어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전자기파가 이동할 때 이 전자기파의 이동 방향과 누구도 수직이냐? 전기장도 수직이고요. 자, 전자기파 이동 방향 빨간색으로 표시할게. 전자기파가 이쪽으로 이동을 하면 전자기파 이동 방향과 전기장도 수직이고 자기장도 결국 전자기파 이동 방향과 수직이고 전기장과 자기장의 진동 방향도 서로 수직이야. 다 수직이야. 오케이? 알아도 알겠죠? 선생님 왜 이렇게 설명을 합니까?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지.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데 문제는 니들이 아직 수학적으로 뭔가를 할 수는 없어서. 이게 실제로 맥스웰 방정식이거든. 이게 맥스웰 방정식. 그래서 이 맥스웰 방정식을 정리하면 이 맥스웰 파가 나와. 속도가 시라는 파동 속도가 나오는데 아직 뭐 적분이나 아니면 미분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아직 막 능수능란하게 하진 않으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야. 네? 그래서 이런 거 혹시 학교에서 진짜 쪼잔하게 낼 수도 있는데 그냥 알아도 전자기파 이동 방향과 전기장의 방향과 자기장의 방향을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면 돼, 엄마. 전기장 방향으로 손가락 4개를 찔러. 마치 삼지창 포코 같지 않아? 쭉. 오케이? 아니 그냥 이 같잖아. 이 맞다고 해줘. 그럼 요거를 요렇게 2로 찌른 다음에 B 쪽으로 감아. 왠지 손을 감는 느낌이 들지 않아? B가? 그렇다고 해. 감은 느낌이 들잖아. 존나 없지야 씨발. 나도 알아. 오케이? 자 그럼 찔러 감아 엄지를 펴. 그럼 이쪽으로 가는 거야. 됐어? 자 해봐. 엄마 요렇게 있을 때 여기가 플러스 Y 여기가 플러스 X 여기가 플러스 Z라고 해봐. 자 그럼 만약 이렇게 되는 거야. 엄마 여기가 전기장이야. 자 그리고 여기가 만약 자기장이야.
자, 그럼 전자기파는 어디로 이동합니까? 라는 거야. 됐죠? 그럼 봐. 아래로 찔러. 찌르고 벽 쪽으로 감아. 오케이? 돼? 그럼 뭐야? 이렇게 가는 거야. 본인이 이해되냐? 네? 재밌는 얘기 해줄까? 아까 얘랑 똑같은 얘기야. 얘 이렇게 진동하잖아. 얘는 이렇게 진동하잖아. 이렇게 진동하잖아. 이렇게 진동하잖아. 돼? 결론 똑같이 나온다 이거야. 됐습니까? 근데 이런 건 안 나와. 학교 선생님 진짜 막 이상한 사람이 낼 수도 있는데 엄마 뭐가 나오냐 엄마 이게 나와. 그럼 전자기파도 파동이란 말이야. 그러면 전자기파는 진공에서 모든 빛의 속도가 C야. 무조건 시험이 나와. 전자기파의 속도는 진공에서 무조건 뭐야? C야. 그럼 얘가 진동수 곱하기 파장이니까 너희들은 이제 이걸 외워야 돼. 전자기파의 종류를 외워야 되는데 파장이 짧은 쪽부터 긴 쪽까지를 외울 건데 파장이 짧은 쪽은 잘 알아도 투과가 잘 돼. 자, 나중에 다시 나올 거야. 아마 투과가 잘 돼. 그래서 이게 오늘 미안하지만 통합과학 내용이 이게 나오더라고. 애들이 물어보는 거야. 선생님, 지구 복사 에너지는 왜 잘 들어오는데 태양 복사 에너지는 잘 들어오는데 지구 복사 에너지는 왜 대기권을 잘 못 벗어나고 다시 흡수되고 합니까? 그런데 원래 장파, 태양 복사 에너지는 단파야. 단파들은 뭐가 되냐? 투과가 잘 돼. 대기를 잘 뚫고 들어와. 근데 지구 복사 에너지는 주로 가시광선이나 적외선 영역이거든. 얘네들은 파장이 길어. 잘 못 들어. 그러니까 못 나가 잘. 그러니까 얘가 대기가 흡수했다가 지표로 다시 재방출을 해버려. 그럼 지표가 뭐랄까? 높은 온도에서 복사평이 돼. 이게 바로 온실력과 의한 지구 온난화야. 오케이? 자, 알아둬, 알아둬. 이거 오늘 진짜 강의 내용이니까 이런 것도 배웠어. 왜 얕은 곳에는 너희들도 배웠을 거 아니야. 왜 얕은 곳에는 녹조류가 살고 왜 깊은 곳에는 홍조류가 사냐 이거야. 기훈이 알아? 왜? 응? 자, 여기가 가시광선인데 가시광선에서 파장이 짧은 애가 누구냐? 보라돌이야. 혹은 파란색. 그럼 긴 애가 누구냐? 빨갱이야. 대충 얘가 얼마나 하냐면 한 400나노미터, 얘가 한 700나노미터 정도 나온단 말이야. 그럼 무슨 얘기냐? 얘가 얕은 바다에서는 투과를 잘 못해. 그러니까 투과를 잘 못하는 누구만 들어오냐? 빨간색들만 주로 들어오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얘네들은 녹색 쪽 애들은 여기까지도 들어간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얘네들은 주로 빨간색을 이용하면 그거에 보색이 되는 색깔이 주로 나타나. 그럼 얘네는 주로 청색광이 깊게 이렇게 들어가면 이 청색광을 이용해. 여기까지 들어왔으니까. 그럼 그걸 가지고 뭐야? 거꾸로 보색의 관계의 색을 드러내는 거야. 잠수함 타본 사람. 잠수함 타보면 입술이 보라색이야. 왜? 빨간색이 깊게 못 들어가. 보라색은 파장이 짧잖아. 투과력이 좋으니까 잘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알아둬. 이 다음이 누구야? 엑스레이야, 엑스레이. 엑스레이 얼마나 잘 돼? 투과가. 그죠? 뼈 빼놓고 다 뚫는데. 그잖아. 그 다음이 누구야? UV야, UV. UV가 뭐야? 울트라 바이올렛. 이게 무슨 뜻입니까? 졸라 강한 바이올렛이야. 바이올렛이 뭐야, 현민아? 보라색 아니야. 지금 오늘 딱 입고 온 색깔 저게 보라색이야. 저건 퍼플이야. 바이올렛은 보라색이 아니라 제비꽃이라는 뜻이야. 제비꽃의 색깔이 빛의 보라색이야. 너희들 빛의 보라색 본 적 있어? 어디서 봤을까? 컵소독기. 돼? 잘 봐. 재밌어. 엄마, 이 보라색하고요. 가시광선의 보라색하고 UV가 살균 효과가 있으니까 얘를 갖다 같이 넣어줘. 컵소독할 때. 왜 그럴까? 자외선만 넣어줘봐. 소독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일부러 보라색을 같이 넣어주는 거야. 오케이? 네? 무슨 얘기? 그러니까 가시적 효과를 주는 거지. 내가 얘기 안 해줬나? 유린 테스트. 유린 테스트가 뭐야, 얘들아? 유린이 뭐야? 혹시 알아? 오줌이야, 오줌. 유린 테스트가 뭐야? 이게 바로 임신 테스트야. 이게 재밌는 게 임신을 하면 프로게스테론 농도가 올라가고 에스트로겐 농도가 올라가서 이걸 체크하는 건데 옛날에 이게 무지하게 안 팔렸어. 왜냐면 옛날에 어떻게 됐냐? 임신이 안 되면 표시가 안 나타나고 임신이 되면은 표시가 한 줄이 나타나는 거야. 정말 더럽게 안 팔렸어. 재현아, 왜 안 팔렸을까? 사람들이 임신이 안 돼서 표시가 안 나타나는 건지 망가져서 안 나타나는 건지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야. 돼?
그래서 이거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 되게 혁신적으로 바뀌었어. 임신이 안 되면 한 줄이 나타나고 임신이 되면 두 줄이 나타나게 바뀐 거야. 졸라 잘 팔렸어. 오케이? 아까 이런 좀 비슷한 아이디어지. 오케이? 내가 얘기 안 해줬나? 안 해줬어? 자 그럼 야 아이스크림 걸기 한판 하자. 너희들이 얼마나 창의력이 높은지. 자 맞춰봐. 엄마 참고로 통합과 애들 얘기해주는데 못 맞췄어. 자 감자 깎는 칼 회사에서 아이디어를 모집했어. 감자 깎는 칼을 많이 팔 수 있게. 여름에 얘기해줬나? 안 해줬지? 오케이 좋아. 자 맞춰봐. 감자 깎는 칼에다 뭔 짓거리 했더니 감자 깎는 칼이 미치듯이 팔렸어. 참고로 일본에 있는 회사인데 신입사원이 아이디어를 냈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대. 그 사원은. 야 그렇게 무관심하지 말고 한번 진지하게 해봐. 재호가 이렇게 세상만사 관심 없어 보이냐. 야 들으면 정말 허벅지를 씨발 딱 날릴 만큼 대단한 아이디어야. 근데 별게 없어. 근데 정말 아이디어가 독특해. 아주 독특해. 감자 깎는 칼에다 뭔 짓거리를 했더니 감자 칼이 졸라 잘 팔렸어. 이게 감자 깎는 칼은 아니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야. 현빈아 뭐할까? 그냥 남 회사 밑에서 일하자 우리는. 알겠죠? 우리 크리에이티브 그런 거 하지 말자. 뭐 씨발 뭐 아이디어 없으면 뭐 씨발. 네? 자, 들으면 진짜 허벅지를 탁 하고 때릴 만큼. 답은 되게 심플해. 감자 깎는 칼을 감자 껍데기 색깔하고 비슷하게 만든 거야. 그랬더니 미치도록 팔렸어. 이유가 뭘까? 니네 감자 깎아봤냐? 깎아봤어? 너 감자 깎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기 감자 껍질이 수부룩하게 쌓이지 않냐? 맞아. 감자를 깎으면 껍질이 쌓이잖아. 그럼 거기다 감자 칼을 두면 구별이 안 돼서 같이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또 사는 거야. 근데 잘 들어봐봐. 이게 진짜 웃긴 얘기 아니라 진짜 대단한 아이디어인 게 봐. 감자 칼이 비싸 싸? 싸지. 그럼 음식물 쓰레기랑 같이 감자 칼을 버렸어. 그럼 나중에 이걸 넣었다는 걸 발견했어. 그럼 너는 그거 뜯어갖고 다시 꺼낼래? 아니야. 그냥 버리지. 왜? 안 비싸잖아. 그러니까 이 아이디어를 낸 사람은 감자칼이 소비자에게 어떤 위치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거야. 만약 그 감자칼이 뭐 100만 원이다 그러면 똥물에라도 끊어갖고 하지. 야 니네 만약 요즘 금한 돈이 얼마야? 80만 원 한다며. 좀 있으면 금이 100만 원 한대 한 돈에. 니네 한 돈이 얼마인지 알아? 3.75g이야 요만해. 그럼 야 이만큼 금이 빠졌어. 한 10돈 될 거 아니야. 니네 똥물 안 만질래? 난 만져. 그지? 그런 거랑 똑같은 원리란 말이야. 돼? 엄청 팔렸어. 돼? 그래서 이런 천재적인 발상을 가진 애들이 모이는 부서가 있어. 맞춰봐. 그 회사에 이런 기발한 아이디어와 어마어마한 천재적인 그 감각들을 가진 애들이 모이는 부서가 바로 마케팅 부서야. 그래서 무슨 회사든 그 회사에 마케팅 부서 들어갔다 그러면 엄청나게 똑똑한 대우를 받고 있는 거야. 왜? 얘네들 모여갖고 맨날 그 생각하거든.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뭐랄까 물건을 더 많이 살 수 있을까? 네? 얼마나 더 많이 팔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한단 말이야. 네? 그런 거 알아? 이마트랑 코스트코에 관련된 마케팅을 얘기해 줄게. 혹시 이마트 같은 데 가봤나? 코스트코 가봤어? 여기 코스트코 없나? 없어? 있어? 코스트코 가보면 너 가봤어? 제일 먼저 입구에 뭐 있어? TV가 있어. TV. 큰 TV가 있어. TV가 보통 한 300만 원 하거든요. 자, 잘 들어봐. 엄마. 코스트코를 가는 사람들이 특징이 뭘까? 물건을 싸게 대량으로 구입하려고 한다. 그럼 싸게 대량으로 구입하는 게 대부분이잖아. 휴지, 물 이런 거야. 코스트코에 가보면 가장 복잡하고 가장 안쪽에 물하고 휴지가 있어. 오케이? 무슨 얘기야? 거기까지 가는 길에 마케팅을 다 하는 거야. 네?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 휴지를 사러 갔다 뭐야? TV를 사러 가. 왠지 알아? TV가 정가가 300인데 할인이 100만 원에서 200이거든. 그잖아. 이게 바로 마케팅 상술이야. 진짜 아닙니까? 내가 그래. 내가 가면 TV 앞에 서 있어요. 사달라고. 그럼 집사람이 빨리 와! 뭐 이런다고. 알았어. 이렇게 가. 그럼 다음에 또 가면 서 있어. 빨리 와! 언제가 한번 묻겠죠? 사고 싶어.
무사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내가 우리 집 TV가 75인치거든. 네? 요즘 85인치 앞에 계속 서 있어. 정말 오래됐어. 한 1년 됐어. 아마 내년쯤 물어보지 않을까. 그죠? 계속 서 있는 거야. 그냥 앞에 서 있어. 빨리 하라! 서 있는 거야. 그럼 이제 한번 물어봐. 얼마인데? 아, 엄청 싸. 아, 안 돼. 그래도 이리 와. 이제 언제가 묻겠지. 그렇게 갖고 싶고. 그럼 갖고. 그래서 55인치를 75인치로 바꿨어요. 실제로. 나도 나름대로 마케팅 하는 거지. 그잖아요. 원래 남자들은 그런 거 있잖아. 좀 더 큰 TV에 대한 욕망이 있잖아. 니네는 없니? 아니 뭔가 이렇게 디스플레이 욕구가 있잖아.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 이게 남녀 차별은 아닌데 여자애들은 좀 더 아기자기하고 예쁘면서 콤팩트하면서 비싼 거 원하거든. 그런 게 뭐야? 반지야. 가방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 네? 니네 그런 거 알아? 진짜 비싼 가방은 가방 크기도 작아. 그럼 남자애들 뭐냐? 저기 씨발 뭐가 들어가는데 저기 비싸. 아니야. 거기다 뭘 넣으려고 사는 게 아니야. 병신들아. 돼? 이해가 안 되지 현빈아? 그지? 돈 냈으면 가방은 씨발 존나 커야지. 이게 남자 생각이야. 돼? 오케이? 그러니까 남자애들은 무조건 크고 넓고 그잖아. 차도 어때? 크고 그잖아. 여자애들 그런 거 안 다르다니까 우리랑. 돼? 맞지 않나? 여자애들 보통 그러지 않니? 이게 너가 아직 어린아이들이라 그러는데 한 20살 여자들은 다 이해할 수 있는 얘기야. 자 여기 봐봐. 그럼 얘보다 파장이 긴 애가 얘보다 파장이 긴 애가 누구냐면 이게 바로 IR이야. 이거 뭐라고 읽어? 혹시 아는 사람? IR이 뭐야? 이게 바로 인프라 레드야. 인프라 레드. 이거 감마선인데 왜 감마선 안 써서? 이거 방사선이야. 여기가 파장이 짧아. 여기가 파장이 길어. 자 이게 바로 적외선이야. 저기. 인프라 레드라고 해. 특히 얘가 열선이야. 돼? 니네 그거 알아? 니네 몸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바로 요 적외선이야. 돼? 그냥 보기만 해도 흑체라는 게 있어. 흑체에서 나오는 가장 강력한 파장에다가 온도를 곱하면 항상 특정한 값이 나와. 이런 걸 비례 법칙이야. 그래서 우리 몸에서 나오는 가장 강력한 파장을 딱 체크를 해. 병원 가면 띡하고 여기 띡하고 하는 게 그게 적외선 온도이거든. 그럼 네 몸에 체온이 나오는 거야. 돼? 참고로 재밌는 게 있어. 이 흑체 복사 이론을 가지고요 우주를 굉장히 많이 알아냈어. 무슨 얘기냐? 어떤 흑체가 특정한 색깔을 비춰. 자, 만약 빨간색이라고 해볼게. 내가 만약 얼마 전에 캠핑 한번 갔다 왔거든. 네? 그래서 캠핑에 이렇게 했을 때 거기 보면 쇠가 빨개졌어. 그럼 이 빨간색이나 태양 같은 빨간색 별, 태양 같은 노란 별이긴 하지만 빨간색 별이 있어. 그럼 그 빨간색이나 이 빨간색 똑같은 빨강이잖아. 그럼 얘하고 걔는 온도가 똑같으냐? 돼? 그럼 맞춰봐. 돼? 참고로 말해봐. 어떤 별이 청색이야. 하나 빨간색이야. 누가 뜨거운 별이야? 그렇지. 청색이 파장이 짧을 거 아니야. 그럼 뭐야? 온도가 높은 거야. 돼? 그러니까 주로 젊은 별들의 색깔이 뭐야? 파장이 짧은 쪽. 주로 늙은 별들의 색깔이 붉은 쪽. 그러니까 태양 황도잖아. 노란색 별이잖아. 뭐 하는 거야? 온도가 비교적 낮은 애야. 뭔 얘기 이해돼요? 됐어요? 이렇게 찾는 거야. 돼? 자, 그 다음 여기서 하나만 더. 엄마, 여기서 하나만 더. 그럼 여기서 더 긴 애가 마이크로팔. 자, 전자레인지도 있거든. 근데 얘는 레이더나 위성통신 같은 데도 많이 쓰인다는 거 알아요. 위성통신. 그리고 여기가 긴 건 통상 그냥 전파라고 해요. 라디오파도 있고. 그래서 하나만 더 알아도 파장이 긴 쪽은 회전이 잘 돼. 오늘 배울 거야. 회전은 뭐냐면 얘들아 장애물의 뒤까지 파가 퍼지는 거야. 장애물의 뒤까지 파가 퍼지는 거야. 특히 알아도 파장이 길면 길수록 회전이 잘 돼. 그럼 FM하고 AM 중에 AM이 파장이 더 길어. 그래서 AM은 산악방송으로 쓰는 거야. 됐죠? 왜냐면 산악방송은 장애물이 많잖아. 산 같은 게. 그러면 FM을 쓰면 들리지가 않아. 그러니까 뭐 불교 방송 이런 거 있잖아. 다 AM이야. 그러니까 종교 방송 같은 거 다 AM이 이거면 절 어디 있어? 산 속에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다 저런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요거 체크 한번 해놓을 거야. 345페이지 줄 한번 봐. 자, 거기 적외선에다 줄 거봐. 열선이야, 열선. 자, 우리 345페이지 열선, 적외선, 열선.
자, 마이크로파, 레이더, 위성통신, 레이더, 위성통신 줄거봐. 자, 라디오파는 그냥 통칭 마이크로보다 전파가 더 파장이 긴 애들 얘기하는 뭐 라디오파, 전파, 뭐 방송, 뭐 이런 거 다 똑같은 그냥 파라고 생각하면 돼. 보통 통칭 전파라고 해. 자, 자외선 울트라바이올렛 줄거나 살균 및 소독이야.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알아도 형광물질이 흡수되면 가시광선을 방출해. 그래서 특정한 색깔이 막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바로 위조 지폐를 검사하는 데 많이 쓰여. 네, 그래서 니네 뭐 본 적 없겠지만 옛날 홍콩 영화 같은 데 보면 위조 지폐 만드는 영화가 있어. 영혼 본색 같은 거 보면 그러면 이거 위조 지폐 아닌지 보려면 뭐 하면 이렇게 형광등 같은 거 갖고 와서 쫙 해보면 거기 자외선으로 해갖고 이렇게 빛이 보여. 특정한 색깔이. 알겠죠? 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X선 다 알 것 같고 감마선 다 알 것 같고. 자, 넘겨가 문제 하나 풀어볼게. 자, 346페이지 2번 봐봐. 자, 그림 가부터 다는 적외선 X선 마이크로파가 이용되는 순서입니다. 자, 그럼 가는 공항 검색 때 투시하고 있네. 투가. 그럼 뭐예요? X선. 자, 다른 귀체온 게 적외선. 자, 레이더나 위성통신 안테나. 자, 여기서 쓰이는 거 바로 마이크로파. 자, 그럼 기억 파장은 가하고 다가 같다. 뭔 말도 안 되는 얘기야. 파장 누가 길어요? 자, 위험한 애들이 무조건 파장이 짧은 거야. 그러니까 가가 더 짧아야지. 자, 니은 진공의 속력. 자, 아까 얘기했죠? 진공의 속력은 무조건 다 C입니다. 무조건 외워야 돼. 자, 그럼 다의 파동은 적외선이다. 맞는 얘기죠. 됐습니까? 자, 좋습니다. 5분만 쉬었다가 간섭하고요. 3교시에는 연력학 하도록 할게요.